오늘은 형법 총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누범의 의의와 요건, 처벌, 판결 선고 후 누범의 발각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형의 시효와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14번째에 이어서 형벌에 관해서 누범이라든가 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 시효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이 형벌에 좀 그 연결되는 이런 이제 관련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으로 형법총론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형법총론이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어려운 과목일수록 여러 번 되풀이해서 교재도 읽어보시고 또 강의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이 마지막 문제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선 이제 누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형법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누범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범죄가 누적됐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형벌의 어떤 그 경고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제 무시하고 반복해서 범죄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책임을 무겁게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이제 취지를 갖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습범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이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상습성에 의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을 이제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그 말하자면 본인이 그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상습성을 이유로 해서 가중해서 처벌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가중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평가해서 감경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범죄를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 상습성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든 간에 전과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누범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과 사실, 이미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뭐 법을 무시했다고 할까 이런 법 적대적인 의사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누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이제 살펴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이후에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가 이제 누범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누범에 해당되는 범죄에 정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이제 이 처단형이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누범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 형법의 원칙인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2번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제 있습니다. 이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범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왜 새로운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 고려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또 나아가서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범죄자들하고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미 형벌이 그 주어진 이 상태에서 이미 한번 형벌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 형벌이 주는 어떤 그 국가의 이런 그 경고 효과, 예방 효과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한 범죄라는 점에서 후에 범한 범죄 책임을 무겁게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역시 사형이나 무기형 이런 것은 이제 제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형이나 무기형이라는 것은 범죄를 반복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이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형벌의 집행 그 이전 범죄의 형벌의 집행 전이나 또는 집행 중에 범한 범죄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형벌의 효과를 무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만은 전 범죄 형벌이 집행유예였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나 또는 이제 가석방되었다고 하면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때에는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또 가석방이 취소가 돼서 전 범죄 형벌을 다시 이제 집행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이제 발생합니다만 여하튼 두 번째 범한 이 두 번째 후행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은 적용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범죄의 그 두 번째 범한 범죄가 더 이렇게 전 범죄보다 더 멀어진 경우에 누범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효과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때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고형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법정형이 아니고 구체적인 선고형이 금고 이상에 해당했을 때 이제 누범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은 법정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때 가중되는 것은 장기형이다. 단기형은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도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는 그대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36조에 보시게 되면 판결을 이미 선고한 이후에 누범인 것이 드러난 경우에 그러니까 판결 재판 당시에는 전과 사실을 몰랐는데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전과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이때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이미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누범으로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요. 규정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이미 누범 자체가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더더욱 그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한번 평가된 범죄인데 이것을 다시 전과 사실이 발각됐다고 해서 다시 형벌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재판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전과를 숨기지 말라 이런 그 취지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뭐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 거부권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전과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굳이 피고인이 말하자면 상대방이 검찰에 얘기하지 않는데 미리 자기가 얘기할 그런 이제 의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36조의 규정을 보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형을 다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러한 진술을 뭐 강제한다고 할까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제 여전히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결 선고 이후에 누범임이 발각된 경우에는 형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이미 그 후행 범죄에 대해서 선고된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적용이 되지 않도록 가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형벌이 집행되기 전 또는 집행 중에 누범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이미 선고한 형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뭐 가석방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하면서 유죄라는 점은 밝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면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선고 유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범죄, 특히 소년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그 요건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 텐데 우선 그 대상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뭐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벌이 있기 때문에 징역, 뭐 금고, 자격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면서 벌금형만 선고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법 51조, 즉 양형의 조건 이것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결국 범죄 동기라든지 또 범죄 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정상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 경우에 이제 선고유예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그 소년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벼운 유죄 판결을 내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이것도 이제 요건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초범에 대해서만 선고유예가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벼운 이런 그 형사 처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유예보다 조금 더 가벼운 형태는 이제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송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애초에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이제 기소유예고요. 그다음 재판을 했는데 유죄 판결을 하면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선고유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형벌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이제 집행유예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이 형사 처벌을 형벌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별도의 처분을 통해서 형벌의 효과만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뭐 다이 버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회적인 처분이다. 그래서 교도소에 그 구금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형벌의 효과를 갖는 이런 그